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에 현지 축구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손흥민 선수의 슈팅력, 골 결정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했는데요. 올 시즌에 그야말로 역대급 결정력으로 득점왕 레이스에 가세를 하면서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결정력을 논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가 XG인데요. 기대 득점이라고 국내는 많이 알려져 있죠. 영어로는 Expected Goals인데요. 이걸 줄여서 이제 XG로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기대 득점이 맞긴 한데 뭔가 이 개념을 전달하기에는 좀 아쉬운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제 제가 X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XG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탁월한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단순히 그 양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제 재밌는 랭킹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영국의 풋볼 365에서 세 가지 공격 지표를 조합을 해서 매긴 골 결정력 순위가 있습니다. BBC에서 집계한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 그리고 슈팅의 정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더스탯에서 매긴 XG 지표를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먼저 순위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 랭킹은 일단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 위주로 이제 순위를 매긴 건데요. 2020-2021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피니셔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위는 샷 컨버전, 그러니까 제가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로 번역한 지표에 따라서 이제 매겨진 건데, 한마디로 유효 슈팅 몇 개당 한 골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이전에 지금 매긴 그런 랭킹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시점하고는 세부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샷 컨버전은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슈팅이 위력적이었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슈팅 정확도, 이거는 전체 슈팅 중에서 유효 슈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낭비된 슈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골잡이들의 골 결정력을 양적으로 분석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아주 뛰어난 수치를 보여줍니다.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무려 63%에 달합니다. 여기 조사 대상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60%, 그러니까 아니 50%를 넘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때렸을 때 골문을 향하기만 하면 63%가 골로 연결이 되는 선수라는 거죠. 그만큼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코스나 어떤 강도나 타이밍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 시즌 그 5골 이상 넣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긴 랭킹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슈팅 정확도는 더 놀랍습니다. 빗나간 슈팅이 20% 같이 안 돼요. 100번 차면 81개가 유효 슈팅이라는 뜻인데, 득점 1위인 칼버트 루인이 68%라는 걸 감안하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XG 지표를 바탕으로 한 피니셔 순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XG는 3.88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슈팅 상황들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까지 3.88골만 넣어도 나쁘지 않은 성과라는 겁니다. 반올림을 해도 4골만 넣어도 잘한 거란 거예요. 근데 무려 10골을 넣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앞선 순위표에서 골과 XG 차이만큼의 어떤 숫자로 다시 랭킹을 나눈 건데 굉장히 순위표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 두 지표에서 모두 1위인데요. 앞서서 유효 슈팅 중에서 골 나오는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만, 실제 XG, 본인이 골을 넣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혹은 개별적인 모든 슈팅의 득점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나온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이 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나온 골에서 XG를 뺀 수치를 가지고 지금 랭킹을 제가 매긴 거니까요.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3.88골만 넣어도 되는데 10골을 넣었으니까 무려 6.12골을 더 넣은 겁니다. 거의 2배 반 정도 되죠.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2위인데 살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XG가 6.56인데 10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모하메드 살라 실제 넣은 골에서 XG를 뺀 수치가 이제 3.44거든요. 손흥민 선수 6.12니까 살라가 3골 반 정도를 더 넣었다면 손흥민 선수는 6골 이상을 더 넣었다는 거죠. 기대 득점에 비해서. 자, 3위는 데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7골 기대가 됐는데 6골을 넣었고, 칼버트 루인은 11골 가장 많이 넣었지만 이제 경기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는 8.82골 정도를 넣었어야 되는 선수다. 그러니까 한 2.18골 정도를 더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수치예요. 그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득점력, 정말 EPL 최고의 피니셔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XG는 그 자체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서 슈팅을 때렸다는 것만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보면. 그러니까 이 XG 수치가 실제 골수와
늘 직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모든 슈팅에 부여한 그런 수치들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 XG 수치보다 실제 골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다. 마무리 능력이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상위 랭커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거의 모든 선수가 실제 골수가 XG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기 나온 선수들은 다 대단한 그런 그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득점 순위로만 보면 2위잖아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XG 순위는 8위에 불과합니다. 이 10명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10명 가운데 득점 8위만 해도 뭐 나쁜 기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바로 이게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G가 골랑 3.88인데 실제로는 10골을 넣었으니까요. 정말 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골을 집어넣은 거죠. 이 정도의 수치가 될 정도면. 공동 2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살라, 바디하고 같이 공동 10골로 공동 2위잖아요. 같이 공동 2위에 올라온 선수들과의 차이를 보면 더욱더 압도적인데요. 일단 살라하고 바디는 각각 페널티킥골을 5골씩 넣었습니다. 필드골 5골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PK가 1개도 없죠. 자, 이 표에서 손흥민과 비슷한 XG를 기록한 선수들은 3.27의 데니잉스, 좀 넓게 보면 4.90, 부페까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각각 6골하고 7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예요, 이 선수들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는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XG 값은 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XG 값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XG는 이제 매기는 업체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서 슈팅을 같은 상황에서 했다 하더라도 XG의 수치는 다르게 매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XG 지표는 언더스탯이라는 곳에서 추린 건데요. 위에 말씀드렸던 이제 풋볼 365의 랭킹이 여기 수치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한 XG가 어떻게 매겨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모든 리그에서 슈팅인데요. 이 표에서 녹색은 골이 된 슈팅을 했던 위치고요. 노란색은 골대샷, 파란색은 골키퍼가 막아낸 거, 보라색은 수비수에게 막힌 슈팅이고요. 빨간색은 빗나간 슈팅입니다. 와, 보시면 빗나간 슈팅이 별로 없네요. 역시 손흥민답습니다. 색깔별로는 이렇게 구분이 있고 이 원의 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XG가 큰 그런 슈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슈팅마다 골이 들어갈 확률이 부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XG죠. 그리고 슈팅 하나하나에 이 XG가 모여가지고 그 선수가 그 경기에서 만들어낸 XG의 총 합이 나오는 겁니다. 슈팅 하나의 XG는 최대 1.0을 넘을 수가 없겠죠. 슈팅 하나로 2점이나 3점을 축구에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 가장 먼저 여기 이제 녹색이니까 골인데요. 아주 작고 이 먼 위치에 있는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다들 기억하시죠? 아스날전 골이 바로 이 위치에서 나온 슈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슈팅의 XG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이시죠? 무려 0.02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슈팅을 했을 때 100번 차면 2번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장 원이 큰, 그러니까 XG가 큰 골도 한번 볼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포트트릭을 기록했던 사우스햄튼전, 그러니까 후반 27분에 바로 그 포트트릭을 완성했던 그 골이었죠. 이 슈팅의 XG는 0.54였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문제와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죠. 그러니까 2번 차면 1번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슈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골도 케인이 도움을 준 건데 케인의 로빙 패스가 굉장히 훌륭하긴 했습니다만 뒷공간에 들어가는 이 손흥민의 움직임, 몸의 속도가 완전히 붙어있는 상황에서 가슴 트래핑하고 골을 넣었거든요. 이게 쉬운 거 아닌데 생각보다 XG가 좀 높네요.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제가 나온 김에 이 골은 이제 번니와의 경기에서 10월 26일 날 헤딩으로 넣은 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치는 좀 앞이지만 뭐 상황이나 어떤 수비의 위치, 골키퍼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0.39로 XG가 주어졌습니다. 이 XG가 이제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상황처럼 이제 그 골 에어리어 안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이 득점으로 연결된 이 슈팅. 이 골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맨유전에서 팀이 4대1로 달아난 골이었습니다. 이제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었는데 오른쪽에서 오리에가 골문 쪽으로 낮게 붙여준 걸 그러니까 뒤에서 손흥민이 쇄도를 하면서 아주 절묘한 원터치 슈팅으로 만들어낸 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 연결된 슈팅은 무려
불과 이제 그 XG가 0.14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골 넣기 어려운 위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더 오른쪽,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슈팅을 했던 이 사우스햄튼전 1대1 동점골 같은 경우에는 XG가 또 0.09밖에 안 돼요. 100번 차면 9번 들어가면 뭐 9번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골들은 대체로 원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위치,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골이 안 된 것들도 XG 수치가 말도 안 되는 슈팅들이 많았네요. 여기 이제 골대 맞춘 슈팅이 2개가 있죠. 노란색. 왼쪽은 0.04. 예, 오른쪽은 0.03입니다. 이 위치에서 때렸는데 골대를 맞췄다니까 참 대단하죠. 손흥민 선수의 XG가 높은 데에는 PK를 차지 않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K가 물론 좀 어려운 슈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인플레이 상황에서 나오는 슈팅들에 비하면 확실히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 10골 넣고 있는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 같은 경우에 이제 PK골이 5골인데요. XG도 굉장히 높죠. 이게 왜냐하면 바디가 올 시즌에 PK를 6개 차가지고 5골을 넣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언더스탯에서는 이 PK의 XG를 0.75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4번 차면 3번 들어가는 정도의 득점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PK가 말이죠. 그러니까 PK를 많이 차면 찰수록 XG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만큼 득점도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골을 넣을 기회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 보면 손흥민 선수 현재까지 XG의 총 합이 3.88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PK를 5번만 차도 그 수치가 나올 정도로 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XG가 굉장히 높게 부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한 골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덜 얻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 최상위권에서 페널티킥 골이 없는 선수는 칼버트 루인하고 손흥민 선수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칼버트 루인도 대단하네요. 예. 참고로 칼버트 루인의 올 시즌 XG는 손흥민 선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XG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결정력이라는 거죠.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XG인 거죠. 물론 이 XG 수치도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XG와 크게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경기들이 참 많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XG는 슈팅이 많은 팀이 높은 수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슈팅 많이 하는 팀이 늘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XG는 단순한 슈팅 숫자 그 이상,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분석 자료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지난달에 있었던 그 토트넘 맨시티전 한번 볼까요? 이때 슈팅 수가 토트넘이 4개, 맨체스터 시티가 22개였는데 결과는 토트넘의 2대0 승리였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점유율이나 슈팅 수 이런 지표는 맨시티가 압도를 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어요. 슈팅 수가 5배 차이고 점유율이 거의 뭐 3배 차이인데 하지만 XG는 이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경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합의 XG는 슈팅 수 차이에 비하면 확연하게 갭이 적습니다. 토트넘의 XG가 0.76이고요. 맨시티는 1.66이니까 한마디로 토트넘은 단 4번의 슈팅 찬스가 모두 득점 확률이 높았던 그런 아주 위협적인 슈팅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슈팅당 평균 0.2 정도 되는 그런 XG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슈팅 22개로 1.66이니까 슈팅 하나당 뭐 0.08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무의미한 기회들이 많았다. 무의미한 슈팅들만 많이 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XG 지표는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가 있는 통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과거의 수많은 경기 상황들을 어떤 분석을 해서 나온 XG 계산법도 테크놀로지 발전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팀이나 개인의 차이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XG를 매기는 단계까지는 안 간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한 선수가 얼마나 결정력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이 XG하고 실제 득점 결과 비교만큼이나 유의미한 세부 분석은 아직 없지 않나. 자, 수치가 단순 통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XG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XG가 높은 선수들은 골을 못 넣었더라도 그만큼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XG 필로소피라는 책을 쓴 제임스 티벽 교수가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G 분석법은 각 팀들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축구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하는 좀 더 스마트한 언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현지의 어떤 그 축구 배팅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스카우터들이 많이 이 XG 수치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꽤 도입된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은 약간 지하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3, 4년 됐나요? 몇 년 전에 그 아슨 벵거 감독이 공개석상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때부터 영향력이 좀 커졌습니다. 물론 당시 벵거 감독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XG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졌지만 경기 내용은 우리가 좋았어 이런 얘기하면서 XG 이 지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뭐 XG가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 뭐 팬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축구 언어가 됐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꼭 좀 저희 폴리티비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축구에서 많은 것을 단번에 알려주는 단일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슈팅 상황의 난이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기존의 어떤 슈팅 숫자 혹은 그 득점 전환율, 그러니까 슈팅 수 대비 유슈팅 대비 득점률 뭐 이런 기존 지표들의 어떤 맹점을 보완하는 데는 이 XG 값이 굉장히 좀 변별력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팀의 찬스 메이킹 능력이나 슈팅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선수들의 결정력을 참고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지표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서요. 선수들의 능력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 도움이나 기대 실점 같은 수치들도 있습니다. 기대 도움은 XA인데 XG만큼 널리 쓰이진 않습니다만.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골 결정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간에 미뤄졌던 이 XG 얘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그 제 마음속에 오래 묵어있던 과제를 잘 수행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함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폴리티비였고요. 저는 소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바.